퇴근길에 성수대교 아래로 내려온 건 정말 우연이었다. 지름길이 될까 싶어 발걸음을 돌렸는데 내려가는 순간 공기가 갑자기 눌린 듯 조용해졌다. 강바람이 부는데도 옷자락 하나 흔들리지 않고 다리를 지나가는 차량의 진동음조차 희미하게 들리지 않았고 마치 누군가 일부러 모든 소리를 꺼놓은 듯 이상하게 고요했다.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먼저 들렸다. 아스팔트인지 모래바닥인지 분간도 안 되는 곳에서 딱딱 끊어지는 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었고 처음엔 강변을 지나는 경비원이 철제봉을 끌고 있는 건가 싶었다. 하지만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금속이 아니라 뼈 같은 무엇이 바닥에 긁히는 느낌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이어폰을 귀에서 빼고 소리 방향을 확인하는 순간 그 음이 오히려 더 또렷하게 파고들었다. 다리 기둥 뒤에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걸어 나왔다고 하기엔 걸음이 너무 이상했다. 발을 내딛는 게 아니라 발 뒤꿈치만으로 바닥을 끌며 앞으로 밀려오는 것처럼 움직였고 보폭은 짧은데 상체가 살짝씩 흔들려 더 긴 움직임처럼 보였다. 저 멀리서 봤을 때는 그저 취객처럼 보였지만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점이 늘어났다. 빛이 거의 없는 얼굴에서 두 눈만 유일하게 빛을 받아 떠 있는 것처럼 반짝였고 목은 살짝 틀어진 각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아서 마치 고정된 인형처럼 기울어 있었다. 나는 이유도 모른 채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나를 쫓아오지도 않았고 뛰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거리가 서서히 좁혀지고 있었다. 내가 한 걸음을 물러설 때마다 남자의 그림자가 강바닥 위로 길게 끌려오며 발끝 부근까지 따라왔고 그 움직임은 마치 내 발걸음에 맞춰 조정되는 것처럼 똑같은 박자로 움직였다. 어둠 속에서 그의 손이 보였는데 손가락이 구부러져 있지 않고 일자로 길게 뻗어 있었고 관절이 굳은 나무가지처럼 연결된 채 움직이고 있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곧장 강변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다. 성수대교 아래의 구조는 특이해서 경사로가 반원 형태로 굽어나 있고 제대로 뛰려고 해도 발이 헛디뎌질 때가 많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하며 반복되는 내 발걸음 소리와 함께 그 남자의 소리도 뒤쪽에서 일정하게 쫓아왔다. 차이가 있다면 나는 신발 밑창으로 땅을 차고 뛰는 반면 그는 뭔가 단단한 것을 질질 끌며 쫓아오는 소리를 냈다. 속도가 빨라지면 그쪽도 빨라지고 내가 잠깐 속도를 줄이면 뒤쪽 소리도 동시에 줄어들었다. 계단 끝에 거의 도착했을 때 바닥에 들이운 내 그림자 위로 또 다른 그림자가 겹쳤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남자는 계단 아래에서 계단을 오르지도 않은 채 목만 위로 완전히 꺾어 올린 상태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몸은 제자리에 있는데 목과 얼굴만 뱀처럼 위로 솟아오른 형태였고 뒤틀린 그 시선이 계단 사이를 관통해 그대로 나에게 박혔다. 심장이 찌릿하게 수축하는 느낌이 들며 몸이 굳었다. 나는 한 발을 내디디려 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움직였다. 뛰어오르거나 계단을 타고 올라온 게 아니었다. 옆 기둥 쪽으로 몸을 확 틀더니 어깨를 벽에 세게 부딪혀 반동을 만들고 그 반동으로 몸 전체가 튕겨져 올라왔다. 사람이라면 통증 때문에 절대 못할 방식이었다. 그는 벽을 3번 정도 반동 삼아 튕겨 올라오더니 4번째 반동에서 내 눈앞까지 거의 도달할 만큼 가까워졌다. 나는 계단 위로 몸을 던지듯 도망쳤다. 달려 올라가는 동안 숨이 턱까지 차올랐는데도 발소리가 이어지는 걸 계속 들을 수 있었다. 사람 발소리가 아니라 뒤꿈치나 손의 일부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음이었고 속도가 빨라진 탓에 그 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처럼 강하게 다리에 전해졌다. 나는 다리 상판 아래로 이어지는 통로를 향해 뛰어들었는데 그 좁은 통로는 양쪽 벽이 다가오는 듯한 착각을 주며 숨을 누르는 느낌을 강하게 만들었다. 통로 끝에서 멈춰 숨을 고르려는 순간 뒤쪽에서 철근이 비틀리는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돌아보니 남자가 좁은 벽면에 손가락 끝 2개만 박아넣고 버티며 매달려 있었다. 온몸을 쓰는 게 아니라 손가락 2개만으로 자신의 체중을 지탱한 채 가로벽을 기어오듯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손가락 끝에서 떨어지는 어두운 액체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작은 점처럼 번져나갔다. 도망쳐야 했다. 나는 다시 몸을 돌려 위로 올라가는 철 계단으로 뛰었고 철제 표면이 울리는 소리가 다리에 진동처럼 전해졌다. 그런데 위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계단 위에서 기어 내려오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얼어붙었다. 뒤에는 그 남자 앞에서도 무언가가 내려오고 있었다. 심장이 아니라 시야가 먼저 흔들렸다. 살아야 한다는 의지보다 어디에도 갈 곳이 없다는 절망감이 더 빨리 찾아왔다. 나는 계단 중간에서 몸을 웅크리고 숨을 억눌렀다. 위쪽에서 내려오던 소리는 어느 순간 멈췄고 아래에서 쫓아오던 소리도 동시에 사라졌다. 정적이 내려앉은 순간 내 옆 철제 틈 사이에서 손 하나가 천천히 튀어나왔다. 관절이 안 맞는 각도로 접힌 그 손은 마치 누군가가 안쪽 구조물을 타고 내 위치까지 기어 올라왔다가 틈새로 손만 내밀어 내려다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숨을 참으며 뒤로 미끄러지듯 물러났고 철문 뒤편 공간으로 몸을 숨겼다. 그날 이후 성수대교 아래를 다시 지나치지 않는다.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니다. 그 남자가 마지막에 했던 행동 때문이다. 나는 철문 뒤로 숨었을 때 아무 소리도 안 났는데도 갑자기 바로 귀 옆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숨도 섞이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 방향 틀지 마. 나는 내 발소리하고 속도 기억했어. 그 말 이후로 도망친 뒤 집에 도착했는데도 계단 올라올 때마다 뒤에서 내 속도에 맞춰 같은 박자의 발소리가 계속 겹쳐 들렸다. 그 남자는 성수대교 아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패턴을 전부 익혀버린 거였다. 나는 이해했다. 추격은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환경 때문에 내가 도망칠 수 없는 순간을 만들려고 일부러 성수대교 아래를 골랐다는 사실까지. 지금도 집 복도에서 불이 깜빡이기 시작하면 정확히 내 발걸음 한 박자 늦게 따라오는 소리가 들린다. 방문 손잡이를 잡기 전에 들리는 그 소리는 바람도 착각도 아니다. 누군가가 나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며 나보다 늦게 도착하는 소리다. 내가 뛰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도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도 만약 지금 주변 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졌다면 이미 늦었다. 너의 속도에 맞춰 움직이는 또 다른 소리가 곧 들릴 테니까.